사람 아직 안 오셨는데 저기 보면 되니까. 이번에는 수업을요 이제 삼원갑자라고 얘기는 들어보셨죠? 삼원갑자. 삼원갑자, 갑자 그러면 60갑자를 갑자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럼 60년이 이제 한 갑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60년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 상원, 중원, 하원 이렇게 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지금 시대가 보통 하원갑자 시대라고 들으셨죠? 하원갑자의 지금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2043년 가면은 이제 다시 상원갑자로 넘어가. 그래서 하원갑자 시대에 지금 운이 8운에서 9운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운으로 넘어가니 9운에는 또 중녀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판친다 막 그런 게 하원갑자라 판치고 또 그런 데다가 간 시대 간 8운 시대 같으면 8운 20년 동안은 그래도 하원갑자이면서도 마지막 막내 아들 시대였었잖아요. 그 간산 시대.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중녀 시대로 넘어갔어. 2024년부터. 그러기 때문에 진짜 여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궁의 그 주기가 9년이고 60갑자는 그 주기가 이제 60년이에요. 한 개인의 본명궁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보셨죠? 본명궁. 선생님 본명궁이 무슨 숫자 몇 시예요? 숫자로? 2입니다. 2. 선생님은 그 본명궁은 아시나요? 아니면 대응상국. 그럼 이제 본명궁 가르쳐 드릴게요. 사주를 갖는 경우는 180년마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30년, 60년, 60년, 60년 세 번을 하니까 그래서 9와 60의 최소 공배수는 180이고 이를 구분하려고 이제 상원, 중원, 하원으로 나뉘었어요. 상원, 중원, 하원으로 나눈 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원갑자 시대가 1984년부터 2043년까지예요. 그러면 여기 60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60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기예요. 이 자료는 전부 다 단톡방 만들었는데 거기다 이제 넣어드릴게요. 지금 시기가 이제 이런 시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8운 시대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8운 시대가 아니라 9운 시대 202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6년 병오년이니까 병오년부터 2043년 개해년이 될 때까지가 이제 9운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운을 볼 때는 항상 9운이다 8운이다 할 때는 개념을 땅의 판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본명서, 본명궁을 찾는 것도 이렇게 5, 그 다음에 이제 6, 7, 8, 5, 1, 2, 3, 4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제 요 시대라는 거예요. 어서 오셔요. 지금 시대가 그 시대인데 그게 이제 2043년 되면은 이제 그 9운 시대는 이제 끝나요. 막이 내리고 다시 이제 1운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상원갑자로 가요. 그럼 상원갑자 1운 시대는 어떤 현상이었나 하고 보면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그 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동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그럼 여기는 쭉 가는 방이 우리나라죠. 대부분 쭉 가니 우리나라고 여기가 미곤신방하고 우리는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해가 뜨고
지죠. 왜냐하면 동쪽과 서쪽을 보고 해가 뜨고 진다는 것은 이제 묘시가 되면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나 이렇게 보면 묘시가 되면 무조건 묘시라고 하면 2시간을 얘기하죠. 2시간. 2시간이고 묘는 1시각을 얘기하거든요. 1시각에 2시간 사이에 무조건 해가 떴다 졌다 해요. 그러니까 해가 떴다 졌다가 아니라 해는 무조건 묘시에 떠요. 봄이건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그 묘시 안에 2시간 사이에 항상 해는 떠요.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은 항상 유에 가서 져요. 묘와 유에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딱 그렇게 돼요. 2시간 사이에 항상 아무리 뭐 여름이 길고 겨울이 길다 해도 그 시간 안에는 꼭 해가 지고 뜨거든요. 근데 우리는 동양에서 볼 때는 그런데 저쪽 서양에서 볼 때는 어떻겠어요? 우리의 유시에 거긴 해가 뜨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묘시에 거긴 해가 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걸로 보면 세계를 제패하는 기운이 있어요. 세계를 제패. 그래서 보면은 해가 뜨는 쪽은 어디냐? 우리나라 여기에 대한민국. 근데 여기 묘방이나 진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일본이에요. 그 동서남북 이 개념을 보면 유방은 어디에 영국이에요. 여기 신방은 미국이에요. 그럼 우리하고 미국은 이렇게 적대하는 나라죠. 이렇게 극과 극.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금극목하니까 관이라고 하는 좀 지배를 받는다고 할까, 뭐 보호를 받는다고 할까 이런 게 되는데 미국에서 우리를 보면 재잖아요. 금극목하니까. 그래서 재방향이라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돈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영국 같은 데는 동쪽 그쪽에서 볼 때 해가 뜨는 나라. 그러니까 세계를 한번 제패는 해봤죠. 영국은. 왜냐면 해가 지지 않았잖아요. 그 나라는. 자기네 나라에서 앉고 우리 홍콩 같은 데도 영국령이었잖아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뭐 영국령인 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해가 거기는 뭐 365일 안 지는 나라. 근데 일본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서 갔는데 많이 갔다가 이제 일본은 그 정도까지 못 갔죠. 그래서 하여튼 해가 뜬다는 그 쪽에 사는 그 기운은 어떻다는 걸 좀 이해가 가시겠죠. 땅 기운도 보면 그래서 이런 기운으로 이제 보는데 이 안에서 지금 우리는 여기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살고 지난번에 이거 20년이었어요. 그 전에는 또 칠운에 20년이었어요. 칠운이라고 하는 건 태 기운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인데 뭐 보석이고 뭐 이렇잖아요. 만들어진 거. 이때 운에는 대부분 포항제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자동차 시대, 마이카 시대 막 이런 게 열리고 기금속 막 이런 게 굉장히 열리고 또 여자 시대거든요. 그 여자들이 뭐 요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어요. 요정이라고 안 하지 옛날에 요정인데 요새는 뭐 룸사롱. 사업을 해도 룸사롱 시대에 사업을 했었던 데가 파룬이에요. 구운 넘어가서는 이제 부동산 시대, 산 등산, 등반 뭐 이런 시대로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불의 시대로 갔으니 올해 같은 데는 특별히 더 불의 시대의 기운을 어떻게 하죠? 눈만 뜨면 화재가 났더라고 요새는. 눈만 뜨면 화재가 나요. 불. 추기노 같은 탕화 가지고 있었면 그런 하는데 오화 기운을 그렇게 갖고 하니 이제 4, 5월달 지금 묘월인데도 그런데 4, 5월 되면 더 하겠죠. 근데 거기서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전쟁이 났잖아요. 또 이란 뭐 이런 데서 화염에 막 그 하는 전쟁도 나고 그랬는데 또 그쪽이 또 발달도 하죠. 그래서 동남아 뭐 이런 데가 좀 후진국이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기운이 좀 쏠리니까 굉장히 발전을 더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뭐 베트남 같은 데만 봐도 인구가 젊은 사람들 인구고 막 그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20년 후에는 어디가 발전하냐? 옛날에 해상국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떨쳤던 해상에 막 최고로 떨쳤던 나라 이제 포르투갈 같은데 이게 너무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오겠죠. 20년 후에는. 그래서 포르투갈 같은 데도 옛날에는 엄청난 해상을 뭐 제패했던 데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 죽어 살았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풍수를 하셔서 이런 동서남북 개념을 가지고 어느 때 근데 항상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전쟁을 해서 사람이 다 죽어서 전쟁 때 힘들었다 그래도 그 전쟁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내 걸로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식 같은 걸 하신다 그러면 불하고 관계되는 주식을 하셔야 되겠죠. IT라든가 실제로 불하고 뭐 화학이라든가 뭐 해학이라든가 뭐 전쟁 그러니까 한국화약 같은 데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한국화약이나 뭐 아니면 한화 같은데 그게 한국화약이 한화인가? 그리고 뭐 이제 SK 뭐 하이닉스라든가 뭐 이런 데는 그냥 뜨잖아요. 지금도. 그런데도 그렇지만 또 이제 몇 년 전부터 코인이라는 게 되게 알도 듣도 보도 못한 품목으로 나왔어요. 코인. 선생님 코인 하시나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돈을 다 은행에다 넣어놓고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식을 하세요? 주식도 그렇게 분산으로 좋은 걸로 해서 조금씩 하셔서 하는데 코인 진짜 괜찮거든요. 코인 시대에 이제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왜냐면 제가 코인을 언제 알게 됐냐면 저는 뭐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알게 되지 않고 손님들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알게 됐는데 제가 서울에서 살 때예요. 공주로 이사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해도 괜찮으신 분이었거든요. 진짜 들어도 못 보고 보도 못한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가격대가 막 이렇게 올라간대. 그래서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하니까 점을 봤어요. 저는 6kg 점을 보고 이제 그러니까 6kg 점을 딱 봤더니 뭐 이 가격이 상상 초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그랬더니 한 개당 얼마예요? 20원이에요. 20원. 나한테 물어보러 왔을 때 20원 날 때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오르니까 투자를 하시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저도 이거 모르겠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오를 거는 그 20원 하던 게 조금 있으니까 200원이래. 200원이래. 그래서 20원에 200원이면 별것도 아니잖아. 내가 생각할 때. 근데 그걸 개수를 많이 산 거야. 20원짜리. 8억을 벌었어. 갑자기. 8억을 벌었다고 나한테 돈을 갖고 왔어요. 좀 쓰시라고.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거기서 해줄 거의 없어서 돈을 2억을 자기가 투자했는데 8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2억이라는 돈은 빼서 원금은 그냥 다른 투자하든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옛날에 갖고 있었던 돈이려니 해놓고 벌은 8억만 갖고 다시 투자하지. 이거를 놔두라고. 왜냐면 이게 아무리 오른다 해도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심리가 있잖아. 조금 올라가면 좋다가도 내려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팔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2억을 남겨놨다가 그것도 아까운 거야. 그거 투자를 해야 더 많이 버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0억에다가 플러스 6억인가 더 어디서 끌어 땡겨갖고 16억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나는 이제 간이 작으니까 본인 거는 놔주고 그만큼만 해라 그랬는데 16억을 해갖고 한동안 가만히 묶여 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제 200원대보다도 막 훨씬 많이 올라가고 한 4,000원대인가 그렇게 됐을 때 4,000원대 이제 많이 개수로 살 수 있잖아. 그러더니 이제 재미가 들으니까 나한테 물어도 안 물어봐요. 뭐 돈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 상상 초월로 많이 생기니까 그래 안 물어보더니 이제 비트코인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그게 뭐야 아니 그런 거 말고 왜 저거 하는 거 있어? 채굴 하는 거 있어. 채굴. 그 뒤로 채굴이라는 게 나왔어.
그래갖고 컴퓨터를 막 돌려가지고 뭘 하면 너는 뭐 그거 막 해갖고 생기고 그런데 난 자세히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싼 거를 투자해서 그게 만약에 이렇게 뭐가 되면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망조가 들어요. 왜냐하면 그 돈에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엄청 진짜 많이 벌어갖고 된 걸 그 채굴 하는 데다가 갖다가 넣었는데 다 말아. 아니 다 안 말아먹었어. 채굴 하는 거 뺐어도 워낙 많으니까 벌었어. 그 채굴은 안 된 것도 가만 놔두면 이제 날라가는 게 아니라 주식도 뭘 샀다가 그게 완전히 휴지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요. 주식도 그런다며. 그러면 그게 나중에 막 회사가 살아나고 언제 보면 또 조금씩 받을 거 있을지 아니면 아주 공짜로 못할지 뭐 이렇게도 된다며. 근데 그 채굴이라는 게 그런가 봐. 그래서 그건 그냥 놔두고 다른 거를 막 또 와서 물어봐. 그래서 그때는 뭘 물어보냐면 리플이라는 게 있대. 리플 어떠냐고 물어봐. 되게 정을 했더니 이것도 괜찮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때 몇십 원 안 했는데 그럼 한 2,000원도 넘게 올라갈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랬어. 리플을 사갖고 또 돈을 막 벌어.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운이 있고 돈 복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어. 그 돈 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벌었다가도 한순간에 날려. 근데 그 사람은 돈을 진짜 한 300억은 벌었어요. 한 300억은 벌었어. 근데 막 땅도 많고 그런데 땅도 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한 3년인가? 3년 전에 돈이 있고 돈 냄새를 맡고 막 그러니까 그 동지들이 있어. 같이 하는 동지들이. 그 사람이 뭐를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뭘 사라고 했어. 뭘 사라고 했는데 진짜 별거 다 있더라고. 사기꾼. 내가 그거 보고 사기꾼이라고. 그거 사기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 누가 뭐를 했는데 그걸 금이래. 금을 잔뜩 사갖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 돈 세탁해 주는 거래. 그거 한 번 하면 뭐 돈 또 엄청 번대. 그건 진짜 하지 말라고. 그거 사기라고 그랬는데 돈 놓고 돈 먹기라고 그걸 진짜 했어. 거기에 진짜 아직까지 못 나와. 헤매고 있어. 자기 재산은 원래 있으니까 땅이고 뭐고 있으니까 그냥 살만은 한데 그 연금은 거기다 지금 다 갖다 틀어막여갖고 있으니 폐인이 됐어. 어떻게 보면 화병이 나서 폐인이 됐어. 사업도 하기 싫어해. 막 그 돈 생각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앞으로도 근데 비트코인의 전망은 저도 뭐 잘 모르고 그러지만 지금 시대가 이 화운 시대니까 이 비트코인 우리 그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현금 거래하고 창고에다 숨어 넣는 거거든요. 은행이라는 것은 돈을 우리 옛날에 항아리에다 돈 넣었잖아요. 그것처럼 은행은 금고에다 갖다 넣는 거잖아요. 내 돈이 아니라. 그래서 은행 거래를 하면 이게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코인 같은 건 은행 거래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은행은 없고 점포 없이 그냥 돈이 주고받고 하는 거라서 그 시대는 맞아요. 왜냐면 은행도 없어지고 사무실도 없어지고 뭐 다 없어지고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코인도 돈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는 건데 한 2024년 5년부터 이제 올라갈 것이 대부분 운을 어떻게 보냐면 지금 20년 운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곳에 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0년 운이 어떻게 오냐면 여기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운이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오냐면 2017년이나 8년부터 운이 오기 시작해요. 이 화운이. 왜냐면 지금 이거 우리가 20년 운 하는 것을 현공수라고 현공수. 근데 그 현공수가 대현공, 소현공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대부분 사주를 볼 때 사주의 운은 대운이라는 걸 10년 주기로 보잖아요. 10년 주기로. 그 10년 주기가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8년부터 운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8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기운은 오기 시작해서 다시 또 8년 지나고 나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3대 운이다 그러면 23살, 33살 이렇게 운이 오는 게 아니라 19 아니면 20 이때부터 그 운으로 이렇게 달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운도 미리 와요. 그 미리 오기 시작해갖고 그때 초창기 온 게 2018년인가 17년이었어요. 이 코인이 오기 시작한 게 막 세게 오고 그 다음에 불의 기운이 온 게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원 시기가 언제지? 2017인가? 2017일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때 그거 보고 그랬거든. 벌써 지금 구운의 조짐이라 그랬거든. 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인가 그분이 뭘 잘못하고 그랬는데 최순실 원래 언니가 조금 최순실이 시키는 거. 최순실이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내려가고서 대통령이 누가 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촛불 대통령이 됐어. 촛불. 그때부터 촛불이 불이 불. 그게 불이야. 촛불을 네. 촛불을 다 갖고 막 광화문이니 뭐 어디니 사람들이 다 촛불 갖고 촛불 시위를. 그 이유가 있었네요. 촛불에. 그때 내가 얘기를 해서 지금 벌써 그 파문이 구운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다. 그때 그 얘기가 2017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고 문재인 대통령 올라갈 때 촛불로 올라간 대통령이야. 문재인 대통령.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촛불의 운인 구운을 받고 있는데 그 빛의 운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이제 뭐 점점 하다 보니까 AI도 지금 막 하고 다 완전히 빛의 시대로 가잖아. 그 빛의 시대로 가는 것이 지나고 나면 이제 물의 시대로 이제 오겠죠. 물의 시대로 빛의 시대에서 물의 시대로 이제 갈 때 되면 남자들은 훨씬 좋겠죠. 남자 세상이 이제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자 세상이었지만 남자 세상이 되잖아요. 또 여기 그 가문이 오니까 그래서 지금 그 운 오는 것이 그걸 여러분들이 더 풍수하면서 지역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를 활용할 것인가 꼭 집에 뭐 풍수나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동서남북을 보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이거는 구운 시대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본명궁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본명궁은 내 생년월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쪼개서 딱 떨어지는 숫자가 있어요. 마지막 떨어지는 숫자. 여기서 보면 1994년이다 그러면 1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4는 23이에요. 23을 또 나누기 2에서 5로 나눠요. 그래서 2 더하기 3으로 해. 그래서 5가 떨어지면 남자들은 무조건 1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항상 있어야 돼. 11에서 5를 빼는 거야. 내 본명궁은. 선생님 몇 년생이시죠? 71년 1971년. 본명궁이 몇이에요? 본명궁 모르세요? 2인가 8인가 2인가 8인가 몰라요? 1971년 맞아요? 네. 그러면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2죠? 네. 또 더하면 7이죠? 17이죠? 17 더하면 18이죠? 네. 18을 11에서 18을 갖다가 1하고 더하기 8을 하면 이게 9예요. 네. 9를 갖고 11에서 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11하고 9를 빼니까 몇이 남아요? 2요. 2가 본명궁이죠. 네. 근데 2가 본명궁일 때는 2가 본명궁이면 그냥 2가 되는데 혹시 본명궁이 5가 될 경우가 있어. 5라고 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지금 5를 안 적어놨죠. 이 본명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그러면 남자는 지금 선생님은 이 본명궁이 2잖아요. 네. 근데 남자가 5가 됐을 땐 여기를 합류해서 같이 2궁이 되는 거예요. 내 본명궁이 5다. 그러면. 그리고 여자가 본명궁이 여기다 그럼 8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곤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고 여자예요. 근데 그러니까 2, 5, 8이 전부 다 토예요.
토인데 2582 토인데 여기는 궁중이라서 본명궁으로 자리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간다 해도 이렇게 찢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개로 가요. 같은 토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토궁 중에서 남자일 경우에는 여자로 가고 여자일 경우에는 남자로 가요. 그래서 여자가 본명궁이 5다 그러면 이제 8로 가게 되고 남자일 경우에 5다 그러면 2로 가는 게 이제 본명궁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여자는 항상 4라는 숫자를 갖고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우리 김정 선생님 걸로 한번 해봐. 남녀부에 비해 음력으로 생년월일 음력이나 양력이나 중에서 입춘 기준으로 입춘 우리는 항상 음력, 양력, 입춘 세 가지 력을 쓰잖아요. 입춘절기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면 65년 12월 12일이고요. 입춘 전이죠. 66년 1월 3일이면 66년으로 하는 거지. 66년 3월 3일? 1월 3일. 아 그러면 66년생이야. 왜냐면 66년 1월 생일이 3일이면 입춘 전이 아 67년생이네. 아니고 음력으로 65년 12월 12일. 65년생이지. 그래서 제가 그거 할 때 좀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지? 여쭤보는 거예요. 항상 입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입춘 기준으로 2월 4일에서 5일 사이가 항상 입춘이거든요. 그럼 입춘이 온 시간까지 적용을 해서 입춘 전이면 2월 3일생이다. 뭐 그러면 무조건 그 전에 저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래요. 52년 2월 3일생인가 그래요. 그분이. 그 52년이면 임진생이잖아요. 근데 2월 3일이기 때문에 어때요? 임진생 아니고 신사생으로 저기 뭐야 그쵸 신묘생으로 가지. 그래서 한 살을 더 많이 먹는 거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도 1월 3일이면 66년생이 아니라 65년생이야. 그래서 1965를 가지고 보면 1 구하니까 10이죠. 10 더하니까 여기 16이죠. 16. 16 더하기 5 하니까 16에서 21이죠? 21을 나눠서 하니까 3이죠. 3. 4 더하기 3은 선생님은 분명공이 7. 항상 여자는 4라는 숫자를 여기서 가지고 그 4의 출생년에 그 4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7이에요. 교수님 그 이게 구성학에서 쓰는 거하고 풍수에서 쓰는 거하고 본명성이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구성에서는 그냥 남녀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는 본명성이 거기서는 구성에서 8로 나왔거든요. 선생님 7이에요. 7. 근데 여기서 7이에요. 왜냐하면 본명궁 계산, 본명성하고 본명궁하고 좀 틀리죠. 왜냐하면 그 구성학에서는 본명성으로 해서 남녀 똑같이 하죠. 남녀 똑같이 하고 여기는 남자 여자가 달라요. 입춘 기준을 갖고 쓰기 때문에 역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개로 우리는 쓰고 있다 그러면 음력이라고 하면 그냥 절기력으로 딱 환산하면 되고 양력도 절기력으로 환산하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거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2잖아요. 2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무슨 명이냐? 서사택명이에요. 서사택명.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7이죠? 아 2죠? 네. 여기 선생님이 저는 7. 선생님 7이잖아. 저는 7. 응. 7이면 선생님이랑 선생님이랑 둘이 똑같이 서사택명이야. 동서사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저기 선생님은 몇 년이시죠? 생년월일 5일요. 5일? 5일년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1951년이에요. 그러면 더하면 10이죠. 15죠? 더하니까 15에서 1 더하니까 16이죠. 16에서 1 더하기 6 하니까 7이죠. 항상 마지막 수까지 이렇게
계산을 쪼개서 다 해요. 그럼 6이 7인데 7은 11에서 빼는 거예요. 11 빼기 7. 4. 그럼 본명분이 4예요. 그러면 본명분이 4는 동사택이에요. 동사택명은 서사택, 동사택은 이제 앞으로 기준을 정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가 같은 집을 써. 근데 어떤 사람은 동사명이고 남편은 동사명이고 여자는 서사명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결정은. 집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집의 소유주가 누구인가도 가야 되지만 실제로는 남자 기준으로 가는 게 맞아요. 남자가 가장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소유주가 누군가로 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집 소유주라기보다는 얼마큼 기여를 하는가 가정으로 해서 경제권. 그렇죠. 경제권 기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자가 집에서 애기도 보고 살림도 하는 집도 있고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버는 집도 있어. 그러면 그 방 구조나 이런 걸 만들 때 그 기준으로 하는데 가능하나 남자 기준으로 따라가면서 집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유도리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배우고 나서 어느 집 가서 그 집안 그 뭐야 풍수 인테리어나 풍수 그걸 이렇게 쪼개서 방 같은 걸 쪼개고 대문 뭐 들어오는 입구 이런 걸 해준다고 할 때 대부분 나한테 의뢰한 사람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긴 해요. 의뢰한 사람이 남편일 경우에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의뢰한 사람이 관심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 했었네. 좀 이따 할게요. 대부분 이쪽이 동사명이고 이쪽이 서사명이잖아요. 동서로 보면. 근데 요 80 하나만 1이 넘어가고 10 하나만 1이 넘어간다고 이제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하세요. 이해 가시죠? 동사택, 서사택 구분할 때 동쪽이 그러면 이거는 동사택, 요거는 동사택, 요거는 동사택이에요. 그래서 동사택, 동사택, 동사택이면 요 간궁까지도 동사택이에요. 근데 간궁은 동쪽에 있으면서도 서사택으로 넘어가요. 2, 7, 6, 8이에요. 그게 이제 서사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명, 서사명을 구분할 때 근데 항상 이건 어때요? 우리 가족이 4명이면 4명 걸 다 봐야 되겠죠? 엄마 거 보고 아들 거 보고 아빠 거, 딸 거 다 봐서 방을 이제 정할 때 동사명에 좋은 방, 서사명에 좋은 방이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앞으로 지금 할 테니까 내가 내 명 하고 나서 어떻게 가는지는 이제 한번 잘 보시자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 기준 잡는 거는 이렇게 예시대로 하시면 되고 최종 숫자가 5가 나오면 남자는 곤으로 가고 여자는 간으로 간다. 그래서 동사명은 감, 리, 진, 손이 동사택명이고 그러면 우리 아까 천 박사님 같은 경우 동사명이죠. 그 나머지 여기는 서사명이고 선생님이 2라고 그랬죠. 2는 뭐예요? 서사명이에요. 2, 7, 6 그 다음에 간토 8까지니까 동사명, 서사명 이렇게 중간은 이렇게 넘어간다. 그리고 우주의 기운이 상중 하원 갑자에 따라 각각 다른 운성의 지배하에 놓이며 그 운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나는 그 본연의 그 기운을 이렇게 8개 기운으로 나눴어요. 이 중국은 남자 같으면 곤으로 가고 여자 같으면 간으로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8개의 기운으로 남아서 리, 손, 진, 감이 동사명이고 곤, 태, 건, 간이 서사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후천 8개를 기준으로 후천 8개는 하도 낙서 중에서 낙서 궁을 후천 8개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5, 15, 15로 이렇게 가는 거. 15, 15, 15로 가는데 5궁중을 빼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풍수 중에서 이제 현공풍수라는 거 할 때 좌양을 할 때 잡아서 쌍십 그러니까 합쳐서 10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5를 빼고 나서 이렇게 좌양을 잡을 때 이제 그런 게 나오는다 하는 것도 여기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사람은 흉한 방위를 모두 갖고 태어난다. 사람이 다 방위마다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회조국자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어느 곳에 두는가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화장을 하진 않았었어요. 스님들 빼놓고는 거의 다. 그래서 이게 그 시신을 이렇게 묻을 때 자리를 꼭 봤어요. 왜냐하면 방향을 봤어요. 그래서 태어나서도 잘 때 죽어서도 머리를 두면 안 된다는 방향이 있어요. 회두국자라고. 그래서 그 회두국자는 머리를 두면 살을 받는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방향은 안 된다. 근데 대부분 요새 사람들은 뭐 회두국자 이런 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회두국자도 알아서 써야 되지만 이렇게 딱딱한 벽에다가 머리를 둬야 된다. 항상 드물드물한 뭐 바람이 들어오는 창가라든가 뭐 이런 데다 두면 안 되고 이렇게 하드한데 벽이 딱딱한데 그런 데다가 머리를 두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두국자도 쓰지만 그 회두국자 하는 방법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이렇게 남자 여자 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1951년생이시라고 그랬죠? 예. 51년생이면 남자가 여기 남자 그 다음에 여자예요. 그러면 회주국자로 51년생은 그냥 뱅글뱅글 돌아서 자도 괜찮아요. 여기 무관함이라고 쓰는 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궁중. 여기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51년생 같으면 선생님은 어딜 가도 그냥 빙글빙글 돌아서 자도 괜찮아요. 근데 그 대신 하드한 쪽으로 딱딱한 데다가 머리를 둬야 돼. 왜냐면 머리는 항상 바람 맞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쪽에 머리를 두되 근데 이제 뭐 유리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내 침대를 이렇게 둬야 할 경우에는 뭐를 해야 돼? 이렇게 막는 거. 그 헤드. 머리 그 침대 헤드를 하든 만약에 그게 저기 하면 뭐라고 이렇게 병풍 같은 거라도 이렇게 막고 자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중궁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관해요. 그런 사람 못 받았죠. 아무데나 둬도 되니까.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그 다음에 50, 60, 60년을 넘어가야 돼. 62년. 62년. 우리 선생님은 유방이에요, 유방. 유방이, 그러니까 서쪽에다 머리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우리 집에 가서 나심판 같은 걸 한번 이렇게 놔 보세요. 그리고 거실에도 놓는 것보다 그 침대 방에서가 최고예요. 침대 방에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 서쪽에 기울어진 쪽은 괜찮아요. 왜냐면 정서반이잖아요, 그러면. 정서만 머리가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직관들이 실제로 옛날에 많이 활용했던 거죠. 그때는 이제 화장을 안 할 때니까. 근데 요즘도 화장 안 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회수국자는 보고 합니다. 61년 다음에 65년생은 선생님은 북쪽 방을 안 주고 자면 되겠네요. 그 남편들 거나 가족들 것도 다 이렇게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69년생. 선생님 나도 무관하다. 뱅뱅 돌아도 되는데. 못 받으시네. 교수님 저 자료는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다. 전부 다 그 단톡방에 올리니까 거기서 뽑아갖고 뭐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 나중에 다 뽑아서 거를 책으로 만들어도 되고. 선생님 저거 보니까 9년에 한 번씩 관계가 없네요. 여기 50. 당연하지. 후궁이 돌아가는데. 아, 구궁이 돌아가니까. 후궁이 돌아가니까 1년에 한 번씩 관계가 없이 5궁 중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단위를 어떻게 써요? 대부분 10단위를 쓰잖아. 10. 근데 이 구성은 구진수야. 구진법이야. 주역은 8진법이지만 이건 구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78년생은 또 무관하네. 그렇죠. 그리고 민현이 아버지. 71년생은 선생님이랑 똑같이 서쪽 방향이네. 서쪽 방향에다 머리 두면 안 되네. 아 서쪽 방향에 머리를 두면 안 된다 이거지. 네. 그러면 동서북은 괜찮은 거예요. 동북 그렇죠. 남은- 북쪽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안 되네, 괜찮아요. 서쪽은. 근데 만약에 북쪽이라 그래도 정북쪽 아니고 약간 북쪽 이런 거 괜찮아요. 여긴 정북이니까. 간방으로 갈 사람이 이제 그런 거죠. 이런 남서가 아니고 그냥 북이니까. 그러면 뭐 다 보셨네.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그렇죠? 딱 끝났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족들 거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많이 끝까지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 본명궁에 따른 이제 기룡방을 보시는 거예요. 본명궁을 아까 알았잖아요. 내 거 본명궁. 그 본명궁에서 항상 생기복덕이라고는 들어보셨죠? 생기복덕. 생기복덕 얘기를 좀 들어보셨죠? 그 생기복덕이 내 본명궁에서 네 군데는 좋은 데예요. 네 군데는 좋다는 것은 문으로 쳤을 때나 어떤 문을 때는 항상 내가 서쪽 서사택명이다 그러면 서쪽에다가 대문을 두는 게 원칙이 좋아요. 동쪽에 두면 그건 나쁜 거라고. 이거 다 따지기 전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서사택명이다 그러면 서사택명에 해당하는 이게 서사택이죠. 이게 2, 7, 6, 8이 서사택이거든요. 그런 명에 해당되는 쪽이 다 생기, 복덕, 복이 좋은 반이에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내가 이제 감궁이라고 해요. 본명궁.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은 거예요. 서사택명이죠. 감궁이니까. 이 서사택명일 때는 손방이 생기복덕방이고 그 다음에 감궁의 미방이 그 다음에 그 연년방이고 생기방, 복덕방은 좋은 방이라는 이해하죠. 연년방은 뭐가 좋은가 하고 또 이해를 못하시는데 연년방은 대부분 침대를 놓으면 좋은 방이에요. 부부가 사랑하는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부들이 침대 놓는 방을 연년방 방위로 놓으시면 사랑도 모락모락 익어가고 근데 혹시 연년방에 뭐 꼭 사랑하는 침대가 아니래도 그 방이면 좋아요. 나쁜 방이 아니에요.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천을방은 또 진방이 이 감 본명궁의 본명궁에 이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보기까지는 이렇게 생기복덕, 연년, 천을, 그 다음에 보기 요거는 좋은 거예요. 파란색으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은 내가 무슨 궁에 있어도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화해방이나 절명방이나 오기방이나 육살방은 다 나쁜 거예요. 그러면 내 집에 인테리어를 할 때 방을 만들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기방이나 화해방이나 절명방에 공간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사방을 같이 쓰니까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벽을 막아요. 네? 벽을 막아? 그것은 짐을 놔요. 맞아. 그렇게는 나오지 못. 만약에 두 본명궁을 쓰는 가족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동사택명이고 어떤 사람은 서사택명이잖아요. 동사택명의 자식이 쓰면 그 좋은 방으로 자식방을 만들어주고 서사택명의 부부가 좋으면 서사택으로 만들어주는 걸 원칙으로 하면 돼요. 일단 뭐 공부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래도 여기는 활용하면 안 좋은 방, 뭐 거실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이 모이는 데니까 좋은 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옥이나 뭐 육살이나 이런 방을 공간이 넓은데 어떻게 하냐? 창고 만들면 돼요. 창고 같은 걸 그쪽으로. 그러니까 안 쓰는 거. 근데 운동기구 같은 거는 그 방에다 놓고 하면 안 돼요. 운동기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쟁여 놓는 건 몰라도 운동을 해서 내가 건강해지려면 오기발 육살방에 넣으면 그만큼 능률이 안 올라요. 그래서 요런 데 오기방이나 육살방을 하려면 짐으로도 막아놓고 만약에 이렇게 다 네모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정도 이렇게 썼다 그러면 요런 정도로 쓰고 이쪽에 이제 가구를 놓는 거죠. 가구를 그 방향이 안 되는 쪽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돼요. 가구 같은 거는 책상 같은 거 말고는 책상은 그래도 잘 위치를 둬야 공부가 능률적으로 됩니다. 근데 뭐 장롱이라든가 그런 거는 괜찮죠. 창고 북바지로 놓는 거.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걸 미리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장을 미리 거기다가 북바지로 넣더라고 미리.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으실 때 선생님이 지으실 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보면 생기방, 복덕방.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아까 여기 늦게 본방에 오셨는데. 예? 여기 늦게 오셨는데. 아, 그 교수님이랑 저긴 도사예요. 도사. 아, 네. 도사. 걔네 국적인. 네?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 곤방이잖아요. 곤방에는 여기가 생기방이죠. 간방이. 선생님이 곤명이니까 여기 곤명궁이 곤명이죠. 여기가 생기방, 그 다음에 건이 연년방, 그 다음에 태방이 그 천을방, 그 다음에 보기가 이제 곤방이에요. 내 곤방이 보기방. 항상 보기방은 자기 본명궁이에요. 그리고 여기 진방이라든가 간방이라든가 손방이라든가 리방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육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명과 서사명의 구분을 동사택 명을 서사택 명을 가지면 서쪽 방향이 다 좋은 방향이에요. 거의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선생님은 아까 무슨 방이었죠? 몇? 8이었, 7이었죠? 7. 태. 7태였죠, 여기 태. 그러면 건방 좋고, 생기복덕방, 건방 좋고, 간방 좋고, 곤방 좋고, 태방 좋으네요. 여기도 전부 다 뭐예요? 서사택명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여기 간방 좋고, 건방 좋고, 태방 좋고, 대부분 서사명이시네. 우리 그 회장님만 진방이었죠? 아까 진목? 진목은 리방이 좋고요. 남쪽 나라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다음에 손방, 간방, 진방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복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복이 공부 같은 거 하는 방이 좋은 방이에요. 거기가. 여기서 보면 생기하고 복덕은 너무 좋죠. 연년은 사랑하는 방이라고 했어요. 천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좋은 천을 그러면 귀인 방이에요. 그리고 복위 이거는 대부분 공부하는 학생들 여기에 있으면 좋아요. 공부하는 학생들. 그래서 이런 방에는 요것도 생기방이나 천을방만큼은 좋진 않다고 해도 그래도 좋은 방이니까 그냥 뭐 공부방으로도 좋고 사랑방으로도 좋고 잠자는 방으로도 좋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면 이렇게 나눠지지만 이 안에서는 무엇을 그 방에서 해도 괜찮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보면 본명궁에 따른 기본금도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여기 다 팔도 안 해야 돼. 8개? 이거 이거 표를 나중에 이거 표를 다음 주에 하나 이렇게 해서 갖다 드릴게요. 네. 표 만들어져서 팔도 이렇게 해갖고 뭐지?